자, 운전하면서 이 레코딩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추천할 게 못 됩니다만은 워낙 그 녹음하기가 좋은 날씨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온 지 10일이 되었는데 지금 열흘 만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햇빛 보기에는 아주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로 종일 비 오고 또 한 이틀은 눈 왔고 해서 오늘은 경치도 좋고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10일간 유럽에서 생활했던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느꼈던 소감 몇 마디 충격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한 1년 1개월 정도 있었죠. 게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도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남미를 마치고 이번이 세 번째 대륙이에요. 그래서 매우 새로운 대륙이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나빴고 또 생각해 본 것보다는 좀 더 나빴던 여러 가지 저의 그 체질에 맞지 않는 완전히 이건 지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너무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느낌이기 때문에 그쯤 알아두셔서 유럽 여행하시는 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놀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 영어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말로는 원형 교차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는 길마다 모든 교통 통제를 가급적 신호등이 없이 이 원형 교차로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 원형 교차로는 미국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은 한국에서도 잘 쓰질 않죠. 되게 이제 신호등으로 제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크게 신호 대기하는 그 경우가 없이 바로바로 교통 소통에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서 뭐 저로서는 별 5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로 상황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그렇고 또 한국의 그 길 넓은데 차들이 그냥 꽉꽉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른 풍경이에요. 대부분 도심지 내역이나 그리고 뭐 중소도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화도로 이외에는 모두 양방향 통행 2차선이 표준이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노상 꼬부랑꼬부랑 길들이 많고 또 2차선 도로들이 많아서 게다가 뭐라고 할까요? 노폭도 여기는 좀 그래도 남편이에요. 시외라 차도 좀 적고 이게 뭐 시내 들어가면은 크고 작던 간에 이 좁은 길 양옆에다가 주차 공간들을 마련을 해놔가지고 왜냐하면은 집들이 다 옛날 집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미국처럼 뭐 자기 집 주차장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거의 대부분 뭐 집에 사는 사람들의 안 들어가 봐도 그 생활을 알 것 같아. 그 길거리에다가 조그만 차들 있죠. 왜냐면 이 유럽에 있는 차들은 큰 차면은 주차할 때 무지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상업용이 아닌 바에는 웬만한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은 차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티코보다는 좀 크지만 예전에 액센트 정도 수준이랄까 뭐 그 정도면은 이 동네에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매우 협소하다. 그리고 양옆에 주차가 돼 있어서 뭐 RV가 시내를 통과하는 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C클래스 밴 있죠. 뭐 스프린터라든지 뭐 또 그와 유사한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화물 차량들이
있는 거는 보여요. 하지만은 뭐 캠핑카 모양을 가지고 RV 모양을 해가지고 시내에 주차돼 있거나 싸돌아다니는 차들은 아직은 뭐 며칠 되지 않았지만고 또 이게 지금 휴가 시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놀랬던 거는 뭐냐면은 기름값이 이제 비싸다 하고 각오는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1갤런 약 3.6리터에 2.5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3,500원쯤 될까요? 그러니까 1리터에 1,000원 정도 900원 1,000원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였던 거로는 1리터에 2,500원을 계산을 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파리라든지 이 중심지도 아닌데 뭐 중소 루앙이라고 하는 뭐 중견 도시쯤 돼요. 기름값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생활을 할 때는 뭐 50불어치 기름을 열볼 일이 없어요. 여기서는 100달러어치를 넣어야지 이제 한 탱크를 열까 말까 할 정도의 기름값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한 2.5배 정도 기름값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을 제가 지금 3,500cc인데 굳이 도해지에서 이렇게 큰 차 기름 많이 먹는 차를 운행할 이유가 전혀 없죠. 기름값도 엄청 비싼 데다가 게다가 보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요. 전기차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절반 이상이 전기차 충전소인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그 환경 규제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연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전기차가 시내에서는 대세를 이루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휘발유차는 별로 없어요. 디젤 값들은 휘발유 값보다 싸지는 않고 대개 조금 비싸든지 한 10% 정도 선 비싸든지 그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젤 1리터를 여시려면은 루앙이나 파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안 갔으니까 막 그 정도에서는 제 짐작컨대 2,800원 뭐 9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휘발유 값의 큰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길들이 2차선이고 길들에다가 오만 옆에는 주차를 하고 있죠. 또 중간에는 사람 건너가죠. 또 요리 가라 조리 가라 해가지고 길들이 말이죠. 라운드어바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된 길이 없어. 직진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뭡니까 길도 협착하고 아이고 나도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이게 하도 원형 교차로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몇십 메터 간격으로 있어.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에서 옛날 집들이 많고 뭐 100년 뭐 150년 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겉에 보기에는 약간 그 앤틱하고 분위기는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면은 집들이 굉장히 낡았어. 굉장히 낡고 꽂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좁은 데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밀집도가 높지 길은 좁지 옛날 집이지 하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이면은 엄청나게 정체들이 많고 큰 차를 몰고 뭐 리터에 뭐 5리터 7리터 가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 기름값을 신경 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계획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지금 계산해 보니까 뭐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휘발유 값이 들어서 유로로 한 아주 아껴 써가지고 90유로 정도를 써서 일단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도 300불을 가지고 기름값에 먹고 살고
남미에서도 300불 갖고 먹고 기름값 대고, 물론 기름값 제일 많이 들어. 하도 많이 움직이고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운전 시간이 많아서 대신 기름값 싼 게 보충이 되죠. 여기는 도시 한 번 가는데, 왜냐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의 30%밖에 안 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 가는데 10분, 20분. 그냥 10분, 20분. 그리고 가는 데마다 길이 좁고 그래서 하여튼 돌이켜보면은 기름값이 매우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건너거나 고속도로로 들어오면은 최하 5유로, 그러니까 한 7,500원에서 한 8,000원, 만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벨기에에서는 뭐 없었는데, 불란서는 이제 파리에 가까워 올수록 고속도로 요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파리에서 한 100km, 200km 외곽에는 가는 곳곳마다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자 카드로도 결제가 되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10유로씩 되니까 걸릴 때마다 짜증 나실 겁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물가가 생각 밖으로 상당히 비쌌다. 그리고 뭐 오늘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먹어도 다음번에 또 꿍시렁 거려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조지아 있었지 않습니까? 조지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찾으러 조지아를 출발한 지 딱 2주가 된 어제 드디어 찾고 찾았던 샤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샤워를. 왜 이렇게 샤워하기가 힘드냐? 왜냐면 좀 미국 생각을 한 거죠. 미국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면 이제 미국 말로 트럭 스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트럭 스탑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주유소가 아니고, 트럭들이 길잖아요. 40피트. 그러니까 이제 트럭들만 전문적으로 주유를 하는 주유소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꼬맹이 차들도 가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주요 고객이 트럭들이야. 거기 가면은 뭐 트럭들 뭐 한 30대, 50대, 100대 할 정도로 규모에 따라서 큰 광장에다가 트럭들 주로 이제 디젤을 쓰니까 디젤 연료를 쓸 수 있는 이제 데가 따로 있고, 꼬맹이들을 위한 또 주유소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샵에서 뭐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되게 트럭 스탑에는 뭐 100% 트럭 운전사들을 위한 샤워장이 있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들은 뭐 기름을 여면은 뭐 200달러, 250달러 막 이렇게 이제 대형으로 여니까, 그 사람들은 카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저기 트럭용들이 있어서 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짜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잔챙이들은 뭐 5달러 내는 데도 있고 10달러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트럭 스탑에 가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소개했습니다만은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 베이직 피트라고. 그런데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 합쳐가지고 한 2,800군데 정도 돼.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도시에 가면은, 좀 중견 도시 가면은 한 대여섯 군데, 작은 도시 가도 한두 군데는 다 있어. 그래서 뭐 맘만 먹으면은 하루에 2번, 3번도 샤워를 했지만은 그 비용이 한 달에 25불이야. 3만 원 조금 넘어. 물론 이제 가입비는 70불 내야 돼. 그래서 한 달 월세비가 한 3만 원 넘고 두 사람까지 공짜예요. 그러니까 뭐 니나 놓지.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서 피트니스 클럽을 또 찾아봤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 유럽이 아니고, 뭐 독일, 네덜란드, 호란 요 정도 규모, 또 뭐 스페인, 뭐 불란서 뭐 요 정도. 그래서 갈 때마다 끊어야 되고, 갈 때마다 해야 되고, 이게 또 만만치가 않네.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트럭 스탑을 찾아봤는데, 이게 또 그 아까 말한 그 뭐 미국식 트럭 스탑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얘네들 시간당 7불 50을 받아. 주차비로. 그리고 24시간을 주차하면 좀 깎아줘. 그러니까 이제 트럭들이 이제 어디 가냐면 그 트럭 스탑에 가면은 트럭들만 들어가. 우리 꼬맹이는 못 들어가고 완전히 울타리로 돼 있어가지고 경비원도 있고 CCTV가 돌아가고 돈 놓은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여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게이트를 통과해서 그 뭡니까 크레딧 카드를 꼽으면은 시간당 7불 50이야 주차비가. 근데 주차비가 좀 비싼 대신에 뭐 1시간 갖고 트럭 운전사들이 낮잠도 못 자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한 4시간 잤다 그러면 30유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시간이 넘으면은 샤워는 공짜야. 아씨, 그러니까 내가 뭐 샤워하려고 트럭 스탑에 들어가가지고 15불 내고 거기 가서 이게 15불이면 23,000원이야. 샤워 한 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적당하지 않고 내가 미국에서 그거 보고 남미에도 그래요. 남미도 워낙 땅이 넓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디야 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한의 66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들이 우리나라는 또 뭐 해봐야 4시간 5시간이면 연락에 가면 되니까 우리나라 트럭 스탑이라는 게 없지. 그래서 나라가 큰 나라에서는 트럭들이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큰 주유소에서 제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나 뭐 어디든 가든지 간에 나라가 큰 나라에서는 다 트럭들이 먹고 자가는 데가 있고 거기 가면 빨래터도 있고 또 기름만 여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한 절반 정도 주유소는 그냥 다 공짜로 샤워를 해. 말만 잘하면. 그 돈을 받아봐야 500원, 1000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죠. 아, 그런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트럭 스탑을 또 연락에 찾았네. 이게 또 길거리에 없어요. 길거리에 없고 뭐 안쪽에 딱 단지를 마련해가지고 철조망 다 치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개망신 나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할 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미국에도 이제 샤워를 하려면은 좀 싸게 하려면 YMCA라든지 이제 그런데 가면은 저렴하게, 왜냐면 동네 사람들을 위한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샤워장이 있어요. 풀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미국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동네 수영장을 찾아갔다.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하고 왔어요. 어제 갔다 왔는데 제 지금 팬티를 지금 말리고 있는데 이 팬티가 보다시피 오렌지색이야. 이게 또 수영 팬티가. 자, 사건은 또 어떻게 됐느냐. 입장료는 4불 80유로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되죠. 워낙 모욕을 안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찾아서 들어갔어요. 아, 그랬더니 웹사이트에는 하루 종일 한다 해놓고서 갔더니 오후 5시에 한대. 3시간 또 바깥에서 내가 기름 쓰고 또 돌아다니느니 바깥에서 기다린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 또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을 했더니 아, 이게 이제 나는 이제 당연히 그 옷 갈아입는 데가 그 뭡니까 그 우리 개인 화장실처럼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옷 가방을 챙기고 뭐 이렇게 샤워장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런 생각을 하고. 아, 그랬더니 딱 봤더니 이게 그냥 홀딱 다 벗고 그냥 칸막이 없는 데서 그냥 몸 씻고 나오는 정도의 샤워장이었어. 그래가지고 가방 싸들고 들어갔는데 뭐 거기서 고추 내놓고 샤워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서 티켓을 끊었는데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이 빨간 이 수영복을 제가 멕시코에서 저 야드 세일즈 길거리에서 파는 거 1달러 미국 주고 1달러 주고 하나 사놓은 거야.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또 옷가방을 탁 뒤져가지고 5유로 낸 것도 그 수영장 값 아까워가지고 또 뭐 그거 언제 하겠어. 에라 3시간도 기다렸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또 옷가방을 차에서 다 뒤져가지고 저거를 이거 오렌지 바스를 입고 입장을 했네. 아, 입장을 해가지고 보니까 물을 트니까 말이죠. 또 찬물이 줄줄줄 나와서 죽겠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있는 그 풀장에 들어가면 좀 따뜻한가? 아, 싶어가지고 또 풀장에 갔어요. 또 어부적거리고. 아, 갔더니 거기서 또 그 안전 요원이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또 불난사 말로 또 샤워랑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나를 막 부르더니 안 된대 입장이. 왜 또 입장이 안 되는가
했더니 이 불란서 내 짐작인데 나 못 알아듣는데 내 짐작인데 이 수영 팬티가 분홍색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디자인이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구닥다리 이게 뭐냐 핫바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저 남자들 그 고추 딱 나오게 그 쫄바지 스타일 그 검정색이어야 되는가 봐. 내가 딱 봤더니 남자들이 다 가운데는 두리뭉실하고 스타일은 쫄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불란서 규정이 공공 그 풀장에서는 이런 그 핫바지 스타일의 오렌지 팬티는 불가인 것 같아. 아 그래 또 쫓겨났네. 이런. 그래가지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그 찬물 나오는 데서 또 한 5분 10분을 갖다가 이제 하니까 드디어 조금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빨간 바스 입고서 그 뭡니까 칸막이도 없는 데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 5분 10분 정도 물을 뿌리니까 자 이제 밀가루 떡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부풀어 가지고 이러니 그 물 보고 이 안 밀 수도 없고 또 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밀면은 배고 등이고 뭐고 손자국이 나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면 가방에다가 우리나라 그 이태리 타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딱 챙겨가서 칸막이로 돼 있는 이제 샤워장인 줄 알고 가서 딱 때를 미르리라 해서 때밀이도 가져가고 야 나올 때 좀 물도 좀 채워야지 물도 가져가고 그동안 또 못 빨았던 양발도 좀 빨아야지 해가지고 또 살림미천을 다 가방에 싸들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때밀이 수건으로 말이죠. 또 원숭이 구경거리 될까봐 밀지도 못하고 그냥 물만 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이제 고무떡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온몸이 터근지럽기 시작하고 이제 결국에는 어떤 또 꾀를 썼느냐. 일단 물로 몸을 불키고 그 다음에 탈의실에 가서 그 안에서 때를 맡긴 거야. 그러니 말이죠. 주먹만한 바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또 그러면 또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로 틀고 또 제거하고 또 불려가지고 또 탈의실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뭐 배고 등짝이고 뭐고 손자국이 나가지고 시뻘게 가지고 말이지. 나 정말 내가 이야 이거 목욕하기 세상에 이렇게 힘드나 싶어가지고 내 눈치 보면서 그래서 30분이 넘도록 그 짓을 해가지고 얼충얼충 등은 못 밀었죠. 등에 손이 닿아야지. 야 그래가지고 뭐 다리 좀 밀고 배 좀 밀고 앞에만 어떻게 앞에가 손자국이 나가지고 이게 다 시뻘겋게 된 것도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나 참아줘. 생쇼를 해가지고 드디어 보름 만에 제가 불란서에서 목욕을 하는데 주돈 다 줘가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좀 개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에 습기가 다 마르고 좀 누우니까 살만하다 싶은데 웬걸 저녁이 되니까 또 부풀었다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떡살들이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밤새 또 이놈의 떡살 때문에 아주 등짝을 못 밀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여담이었고요. 해서 이 RV에다가 뭐 샤워 시설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면은 물을 구한다? 물 구하기 겁나게 힘듭니다. 저는 뭐 차가 이래서 도회지 어반 캠핑을 하죠. 도회지 시내에서 스텔스 캠핑을 하고 오늘은 조금 전에는 맥도날드에서 이제 인터넷이 잘 나오고 외곽진 또 맥도날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또 카카오톡도 하고 놀다가 지금 이제 아침 10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여기는 또 아침 10시쯤 돼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맥도날드도 11시부터 문을 열어. 뭔 웃겨 죽겠어. 미국은 6시부터가 여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급 당황 중이었어요. 그나마 난 게 맥도날드에서는 화장실 문도 개방이 돼 있고 주유소에는 1달러를 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시절에 어디 가가지고 뭐 물통 들고 가서 물을 구한다? 뭐 그거는
일단 집 바깥에, 미국에는 다들 집 바깥에 수도꼭지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잔디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집안에 뜰이 넓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뜰도 없고 또 물도둑이 많고 해가지고 아예 옛날 집들이고, 그래서 어느 데고 집 바깥에 수도꼭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도 사람이 없어.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7, 8개는 다 무인 주유소예요. 그냥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다 그냥 카드 넣고 자기가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도 딱 자칫 잘못 보면은 다 폐가 같아요. 그냥 주유기만 있고 카드만 집어여서 거기서 주유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하고 또 저 남미, 중남미를 여행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츄에이션이 돼가지고 엄청 급당황을 해서 한동안 차에서 뭐 설거지하거나 걸레 빨거나 양치질 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그 청수를 리필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부려가지고 유네스코 관리사무국에 가가지고 거기 식당이 있었어요. 그 카페에 가가지고 알랑대고 해가지고 거기서 물 2통, 3갤런짜리 2통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당분간은 안심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구하기도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캠핑장 값은 또 뭐 그러면 캠핑장 가지. 이게 또 캠핑장이 또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 우리나라 캠핑장 그러면 그냥 뭐 전기 있는 데도 있고 또 600 같은 거로 또 제한이 돼 있잖아요. 또 뭐 못 쓰게. 그리고 좀 싼 데는 또 없고, 노지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냥 차만 주차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 유럽식, 뭐 한국식 용어로 뭐 그랜핑이라고 하던가, 뭐 그랜주어 캠핑,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 여기 캠핑 문화는 차도 있고, 그 캠핑카가 없는 사람도 캠핑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불고기 구워 먹고 놀도록 또 이렇게 임대하우스 같이 다 집들이 지어져 있어. 그리고 거기에 집집마다, 그 집채마다 샤워장이 있기도 하고 공동 샤워장이 있기도 하네. 이렇게 좀 달라. 그래서 실상 우리처럼 그냥 여행하면서 차 대고 여기 한번 좀 샤워 좀 합시다, 돈 얼마 드릴게요,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캠핑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RV라든지 클래스 C 정도의 캠핑카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무등급부터 시작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더라고. 등급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3등급 정도로 보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30에서 50 유로 정도는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한 5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하루 지내시는데 쓰시게 되면은 그때는 샤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캠핑카로 보이는 스텔스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C라든지, 클래스 C는 뭐냐면 우리 저기 뭡니까, 배달 차량 있잖아요. 배달 차량 뭐 페덱스나 이런 정도, 물론 정규 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딱 봐도 캠핑 시설을 해갖고 다닌다. 그래서 어닝을 쳤다든지, 위에 뭐 천장에 후드가 있다든지, 또 뭐 태양광이 있다든지, 뭐 뒤에다 자전거를 매달고 다닌다든지, 뭐 등등등. 하여튼 이건 일반 차량이 아니고 캠핑카 같네 하면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금지가 돼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는 크로아티아, 그리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캠핑장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비용은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에서 50 유로 정도 돼요. 그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제한적이에요. 벨기에에서도 금지라고 그러더라고. 친구 녀석이, 거기 아는 녀석이 그랬어. 차에서 자면 안 된다. 그것이 전국적인 것인지 또 시의 자치 규례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말이 유럽 법을 알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느낌에 이런 RV 캠핑카 용도로 보이는 차량들이 시내에 주차를 할 것도 없고 주차를 한 것도 아직 못 봤어요. 물론 시즌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만은 엄청 여러분의 차가 좀 등치가 있다 한 경우에는 각별히 이 시내에 신경 쓰시고 바깥에다가 차를 갖다 놓으시고 교통 차 될 때도 없기 때문에 뭐 택시 타고 들어오시든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더럽게 힘든 여행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는 차가 미니밴이고 이것도 주차하기가 시내에서 제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주차를 합니다. 여기서 들이박으면 각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저도 시내에 잘 안 들어갑니다. 크든 작든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운전하면서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30분이 넘었을 것 같아. 중요한 얘기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라고 편집하기 싫고 또 시간도 없으니까 톡으로 올릴게요. 제가 중간에 쌉소리랑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